자격증도 재미있게 취득할 수 있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재미있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플랫폼 스펙팜의 발표를 맡은 성문식입니다. 발표 순서는 상황 분석, 문제 도출, 서비스 소개, 프로젝트 기획, 그리고 시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최근 국가기술 자격 응시자와 취득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청년층은 취업 및 승진, 중장년층은 노후 대비를 위해 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불안한 취업시장 속에서 스펙을 끌어올리기 위해 자격증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단순하게 자격증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큐넷의 검색량은 최근 5년간 꾸준히 감소한 반면 자격증 기출문제 사이트인 CBT의 검색량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러한 문제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두 가지의 문제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분산되어 있는 정보들입니다.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정보가 필요하지만 그 정보를 효율적으로 얻기가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로는 딱딱하고 무거운 자격증의 이미지입니다. 기존에 있는 큐넷 홈페이지를 보면 기존 자격증이 가진 어려운 이미지 때문에 심리적인 장벽이 높았습니다. 예시로 많은 서비스들은 캐릭터와 같은 요소들을 만들어 더욱 친근한 이미지로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스펙팜을 제시합니다. 먼저 플랫폼의 이름인 스펙팜은 스펙 플러스 팜, 즉 농장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유저는 농부로 자격증은 열매로 표현한 컨셉으로 자격증 관련 정보를 간편하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자, 여기 앞에 있는 어린 농부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린 농부가 도착한 곳은 씨앗 심기입니다. 씨앗 심기는 자격증 찾기를 의미합니다. 자격증 찾기에서는 공공 데이터 포털 API를 사용해 종목별로 분류된 항목과 검색을 통해서 원하는 자격증의 정보를 쉽게 수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착한 곳은 물주기입니다. 물주기는 자격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을회관, 즉 커뮤니티는 농부와 수확물 컨셉에 맞춰 질의문답은 물어방, 지식 품앗이는 스터디, 나눔장터는 무료 나눔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도착한 곳은 나무로 성장하기입니다. 나무로 성장하기는 자격증 수학을 위한 준비를 의미합니다. 필요한 자격증 습득이나 원하는 직종 분야별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직업훈련, 취업에 필요한 취업상담, 멘토링, 취업 특강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일자리 카페들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 농부가 도착한 곳은 열매 수확하기입니다. 드디어 어린 농부가 자격증 시험에 합격해 열매를 수확하였습니다. 합격한 자격증은 마이페이지에서 합격된 자격증의 정보를 등록하면 수확 현황에서 열매로 표현된 자격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스펙팜은 다음과 같은 기획을 거쳤습니다. 먼저 유스케이스는 회원, 비회원, 관리자로 기준을 나누어 설계하였습니다. 비즈니스 요구사항 정의서와 상세 요구사항 정의서도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래스 다이어그램도 화면 네, 안녕하십니까. 스펙팜 프로젝트 시연을 맡은 김예지라고 합니다. 스펙팜 컨셉에 맞춰 메인 화면에 새싹을 배치해두었고 로그인 전에는 공공 데이터 API로 가져온 모든 자격증에 대한 접수 일정과 시험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회원가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이디, 비밀번호 확인, 이름, 휴대폰 번호, 이메일, 관심 분야까지 유효성 검사를 통해 검증된 정보만 입력 가능합니다.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올바르게 입력해야 정상적인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메일까지 입력하고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필수 약관을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가입이 불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 가입했던 유저의 정보를 찾아보겠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나누어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회원가입과 마찬가지로 휴대폰 인증을 통해 등록된 유저의 정보를 확인 그리고 수정 가능합니다. 비밀번호 재설정 버튼을 누르면 새로 비밀번호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소셜 로그인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세 로그인 전에는 모든 자격증에 대한 알림을 볼 수 있다면 로그인 후에는 관심 자격증으로 등록한 자격증의 알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으로 넘어가서 관심 자격증을 등록해 보겠습니다. 스크롤을 통해 화면 전환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자격증은 공공데이터 API를 이용하여 다른 자격증 사이트들보다 유저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굴찾기 운전 기능사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검색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분류를 선택해도 정상적으로 굴찾기 운전 기능사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상세 페이지에서도 검색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자격 안내사항을 탭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을 관심 자격증으로 등록하게 되면 메인에서 해당 자격증에 대한 일정 알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림창은 삭제 가능하고 삭제하지 않으면 5초 후 자동으로 사라지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수학 일정을 클릭하면 상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성장 창고와 커뮤니티는 다음 발표자가 이어서 진행하고 저는 공지사항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장 창고와 커뮤니티 발표를 맡게 된 서영일입니다. 네, 저희 스펙팜이라는 그 농장 컨셉에 맞게 성장 창고라고 이름을 지어봤는데 저희가 성장이 필요한 어떤 그런 자료들을나 데이터들을 모아놨다는 의미에서 성장 창고로 장명을 해봤습니다. 성장 창고에는 일자리 카페 그리고 직업 훈련 탐색이라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먼저 일자리 카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자리 카페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일자리 포털에서 제공한 API를 사용하였고요. 여기에서는 서울시에 있는 어떤 무료 스터디 카페나 아니면 시설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검색을 하시게 되시면 키워드를 포함하는 검색 결과가 확인이 되고 누르시게 되시면 이런 식으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중앙에 있는 예약하러 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서울 일자리 포털 사이트로 링크가 돼서 해당 시설을 예약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목록 보기를 클릭하게 되면 이제 이전 목록으로 돌아갈 수 있고
직업훈련 탐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HRD넷에서 제공하는 API를 사용했고, 여기서는 저희가 수강하고 있는 이런 과정처럼 직업훈련들을 여기서 확인해서 신청까지 하실 수가 있고, 저희가 이제 지역이랑 직무 두 가지 조건을 선택해서 이제 검색할 수 있게 구현을 해봤는데요. 검색 조건은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하위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선택이 가능하고, 선택은 총 6개까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면 상위 목록으로 이동이 되고, 이런 식으로 6개가 넘을 경우에는 알림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선택된 항목은 저렇게 X 버튼을 눌러서 삭제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일단 조건을 줘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미 선택된 조건을 선택하게 되면은 저런 메시지가 출력되게 되고요. 강남구랑 마포구에 있는 파이썬 관련 강의들을 조회가 가능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클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상세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강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HRDnet 사이트에서 수강 신청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목록 보기 누르면 돌아가게 되고, 다음은 커뮤니티인데요.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저희 마찬가지로 컨셉에 맞게 마을회관이라는 이름으로 장명을 했고요. 마을회관 안에는 지식품앗이, 그 다음에 물어방, 나눔장터라는 3가지 종류가 있고, 첫 번째 마을회관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각 게시판마다 조회수 상위 4건의 게시물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식품앗이는 자격증을 따기 위한 사람들이 이제 스터디를 모집하기 위해서 게시글을 등록할 수 있는 게시판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등록된 게시물들을 확인하고 검색창을 통해서 원하는 스터디를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쓰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스터디 사진을 선택을 하거나 사진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뒤에 보이는 이제 사진으로 기본 사진이 설정되게 되고요. 그리고 최대 참여 인원까지 설정이 가능하고, 제목과 내용을 입력할 때는 조금 더 용이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양식을 제공하고 필요할 경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락수단에는 카카오 오픈 채팅 링크나 아니면 기타 연락수단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글이 잘 등록되는 게 확인이 되고, 수정 버튼으로 등록했던 어떤 정보들을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정이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삭제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작성했던 글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 지금 글을 작성한 아이디로 로그인한 경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신청자 목록이 표시가 돼서 신청한 유저들이 표시가 되고, 아래는 참여자 목록이 이런 식으로 숨겨져 있다가 클릭하면은 표출되게 구현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이 들어온 유저들의 그 상태와 그다음에 참여하고 있는 유저들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버튼을 이용해서 그 유저들의 그 프로필을 클릭해서 각 유저들의 어떤 간단한 그 미니 프로필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 저는 참가 수락 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참여자를 모집한 경우에 다 정원이 차게 되면 아까 보였던 것처럼 상태가 변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참여 거절을 할 수도 있고, 이미 참여한 인원을 추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모집으로 변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스터디에 가입되지 않은 유저의 입장에서 글을 확인하게 됐을 때
이런 식으로 참여자 목록이 보이고 저 작성자 아이디 아래 원래 링크가 표시가 되는데 지금 참여했지 않기 때문에 노출이 안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래 신청 버튼을 통해서 스터디 신청이나 취소가 가능하고, 신청이 된 상태에서 다시 이제 작성자 아이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신청이 들어온 걸 볼 수 있고, 수락하게 되면은 다시 상태와 목록이 변하는, 업데이트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스터디에 참여하게 되면은 말씀드렸던 대로 연락수단이 노출이 되고, 하단의 탈퇴 버튼을 통해서 스터디를 탈퇴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물어방입니다. 유저들이 자유롭게 어떤 자격증 카테고리에서 원하는 알고 싶은 질문들을 마음껏 작성하고 답변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선택해서 검색을 하실 수 있고,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제 여러 사람들이 답글을 달고 그 답글에 또 대댓글을 달 수 있는 기능까지 구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이제 답변을 작성하는 걸 보실 수 있고, 마찬가지로 글쓰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제목을 입력하시고 자격증을 검색해서 원하는 자격증을 선택하시고, 아래 이제 웹 에디터를 적용해서 조금 더 편하고 좀 자유롭게 이제 그 내용을 작성할 수 있게 구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글을 등록할 수 있고, 등록하게 되면 이런 수정 삭제 버튼을 통해서 기존에 작성한 내용을 쉽게 수정하실 수 있고, 또 삭제 버튼을 클릭해서 빠르게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나눔 장터인데요. 나눔 장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저들이 자격증을 딸 때 필요한 어떤 자료라든지 책이라든지 어떤 물건들을 마음껏 이제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든 게시판입니다. 지금 이제 로그아웃이 안 된 상태에서 한번 접근을 해볼 건데요. 세 가지 게시판 모두 이제 비연히 글쓰기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고, 이제 여기서 로그인을 하시게 되시면 바로 이제 해당 글쓰기 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떤 파일 자료 같은 것들도 공유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파일도 등록할 수 있게 했고요. 마찬가지로 제목과 내용을 작성하시고 등록을 하시면 되고, 여기선 이제 댓글을 통해서 뭔가 나눔을 진행할 수 있도록 댓글도 구현을 했고, 마찬가지로 이제 수정해서 등록한 파일을 삭제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등록하거나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눔이 완료된 상태를 다른 유저들이 알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작성자가 저 상태 버튼을 클릭했을 시에 이제 완료 혹은 나눔으로 토글되도록 구현해 봤습니다. 리스트에서도 잘 반영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삭제 버튼을 클릭해서 완료된 이제 거래를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이제 유저가 작성한 글에 이제 댓글을 다는 모습입니다. 잘 등록이 되고요. 여기까지 커뮤니티 소개였고, 다시 이어서 공지사항 발표 이어가겠습니다. 네, 발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공지사항은 여타 페이지와 마찬가지로 관리자가 등록한 공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 페이지에서는 이전 글, 다음 글로 이동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FAQ 보시겠습니다. FAQ에서는 유저들이 자주 물어볼 수 있는 질문들을 아코디언 형식으로 구현하였습니다. FAQ에 없는 질문을 1대1 문의를 통해 질문 가능합니다. 1대1 문의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첨부하게 되면 해당 버튼에 텍스트가 변경되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한 문의 내용 리스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답변 유무에 따라 답변 대기, 답변 완료로 되어 있는 박스를 배치하여 유저의 편의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아직 답변이 달리지 않은 문의글만 삭제 가능한데요. 정상적으로 삭제되는 것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분실물 센터입니다. 마찬가지로 공공데이터 API를 이용하여 자격시험 도중 분실한 물건에 대한 리스트 및 지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 페이지에서는 카카오맵 API를 이용하여 유저가 분실 장소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배치하였습니다. 공지사항과 동일하게 이전 글, 다음 글로 이동 가능합니다. 리스트에서는 전체 그리고 지역 등 다양한 카테고리별로 검색 기능이 정상적으로 수행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헤더에 있는 유저 프로필을 클릭하여 마이 페이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마이 페이지 왼쪽에는 유저의 프로필 사진 및 간단한 프로필과 유저가 직접 등록한 취득 자격증의 아이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유저의 기본 정보, 취득 자격증의 상세 내역, 게시판별로 가장 최근에 작성한 글을 확인할 수 있고 등록한 관심 자격증을 배치하였습니다. 프로필을 이제 수정해 볼 텐데요. 프로필 사진을 등록 또는 삭제 가능하고 삭제하는 경우에는 농부 사진으로 변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프로필을 등록하고 닉네임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닉네임은 최대 14바이트까지 입력 가능하고 초과 시 경고창이 뜨게 됩니다. 사진과 닉네임이 정상적으로 변경되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유저의 개인정보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변경사항이 없으면 변경된 정보가 없다고 뜨게 되고 핸드폰 번호를 바꾸게 되면 회원가입과 동일하게 인증번호를 올바르게 입력해야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제 비밀번호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번호 변경 또한 유효성 검사를 통해 검증된 정보를 입력해야 수정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본인이 취득한 자격증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수확한 자격증을 삭제하거나 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을 삭제하거나 추가하시게 되면 왼쪽에 있는 아이콘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쓴 글 같은 경우에는 게시판별로 탭별로 분류하여 표시하였고 작성글을 클릭하면 해당 글의 상세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관심 자격증에서 해당 자격증을 누르면 해당 자격증의 상세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관심 자격증을 해제하면 관심 자격증에서 삭제되어 있는 것도 확인 가능하고 마이 페이지에서도 관심 자격증을 삭제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원 탈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고창이 뜨게 되고 올바른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탈퇴가 가능합니다.
정상적으로 탈퇴가 처리되면 로그아웃되고 메인 화면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관리자로 로그인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로 로그인하게 되면 공지사항에서 글쓰기 버튼이 활성화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웹 에디터 적용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등록된 것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상단의 관리자 페이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면 유저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유저 관리 그래프에 마우스를 올리면 자세한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가 유저 정보 및 유저가 등록한 게시글, 문의를 간편하게 관리하고 해당 글로 이동하거나 수정 및 삭제 가능합니다. 문의글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미답변 문의를 작성하게 되면 미답변 문의에 있던 문의글이 답변 문의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펙팜 홈페이지 시연이었습니다.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으시면 저희 조원들의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펙팜에서 메인 화면 기타 등을 맡은 박지은입니다. 제가 소셜 로그인 3개 하느라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하면서 배운 게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메인 화면 스크롤 기능 하느라 강사님이랑 3일 동안 3시간씩 했는데 함께 해주신 강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물어방 페이지랑 공지사항이랑 관리자 페이지를 맡았고요. 이름은 박민성입니다. 저는 그 개인적으로 관리자 페이지를 만들 시간이 한 이틀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원하는 걸 좀 못 만들어서 아쉽고, 또 프로젝트 전체적으로는 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스테이트나 함수 같은 걸 좀 전부 통합시키지 못한 게 아쉽기도 하고, 또 AWS 배포를 못 해본 것도 아쉽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전부 즐겁게 해줘서 재밌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자리 카페랑 나눔 장터를 맡은 조유미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주 월요일에 제가 그 DB를 날리는 실수를 해가지고 제 별명이 이제 조 크리에이터가 됐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팀원들이 아무도 화를 안 내주고 이렇게 순식간에 문제 해결을 해주는 팀원들과 함께해서 너무 많이 배울 수 있었고, 그리고 함께해서 되게 영광이었고요. 그리고 강사님한테는 뭐 이렇게 개발은 물론 이제 개발자가 가져야 되는 에티튜드에 대해서 되게 많이 배운 것 같아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격증 찾기 부분을 맡은 성문식입니다. 맨 처음에 공공데이터 API를 처음 사용해보는 거라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강사님의 많은 도움과 우리 조원들의 많은 도움 덕분에 잘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이페이지와 1대1 문의를 맡은 김예지라고 합니다. 저희 많은 고난과 역경 끝에 발표까지 마무리했는데, 저희 팀원들 모두 욕심이 많아가지고 조장이 의견 수용하느라 많이 고생했을 우리 조장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고, 저희 강사님 항상 여쭤볼 때마다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직업훈련 탐색 페이지랑 그다음에 그 스터디 등록 페이지였고 이제 조장인 스펙팜 조장을 맡게 된 서영일이라고 합니다. 뭐 일단 앞에서 다 말해줘서 특별히 할 말이 많이 없는데 일단 제가 뭐 6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의견을 다 이렇게 조율하면서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좋은 분위기에서 재밌게 끝까지 마무리해줘서 너무 고맙고 특히나 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여 명 되는 이런 많은 인원을 이끌어 주셔가지고 너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멘트를 하게 됐는데 저희 222기 다 너무 많이 고생하셨고 수료 이후에도 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